50억짜리 땅이 제 명이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집을 떠난 뒤였죠. 3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몰라줬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은 따로 사세요. 그 말이 떨어지던 날, 창밖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운함보다 먼저 밀려온 건 허탈함이었죠. 30년 동안 밥하고 손자 돌보고 그저 가족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남편이 생전에 제 이름으로 남겨둔 시골 반문서였습니다. 그저 잡초만 무성하던 땅이라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었죠. 이게 뭐라고 챙기세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종이 한 장.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으니까요.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한 뒤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님들은 어머니 손맛이 그립다며 자주 찾아왔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 뉴스에서 익숙한 지명이 들렸습니다. 이번 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남편의 밭이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 땅 말인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롱 깊숙이 잠들어 있던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리고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게 될 줄도요. 놀라운 이야기의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석 달 전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이 됐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손자 민수를 키웠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가족 식사를 준비했죠. 할머니, 오늘도 맛있겠다. 민수가 식탁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면 하루가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정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하마 아니에요. 제가 한다니까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우려던 것뿐인데 자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 집으로 들어온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미정도 저를 반갑게 맞아줬고 민수가 태어났을 때는 함께 기뻐했죠. 어머니, 애 봐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당연히 봐줘야지. 저는 기꺼이 손자를 돌봤습니다. 밤에 우는 민수를 업고 거실을 걸었고 이유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미정은 직장을 다녔고 저는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였을까요? 미정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수 학원 보내야 하는데 제가 데려다 줄게요.
내가 데려다 줘도 되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엄마가 직접 챙겨야 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저는 물러섰습니다. 며느리가 원한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할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빨래는 제가 돌릴게요, 어머니. 장 보는 건 제가 갈게요. 처음엔 며느리가 효도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불편함이 묻어났죠. 제가 뭘 하든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하면 요즘은 저희가 간단하게 먹어요라고 했고, 청소를 하면 어머니 허리 아프실 텐데 라며 말렸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엄마 혼자 사시게 할 수는 없잖아.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면 안 돼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대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애도 크는데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저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도 힘들 거라고. 젊은 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짐이 됐구나. 내가 있으면 불편하구나. 그렇게 또 몇 주가 흘렀습니다.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손자를 돌봐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안 웃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웃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전처럼 안 웃어요.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웠고 저녁이 되면 내일은 어떨까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창밖으로 흩날리던 날이었죠. 미정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정이 방에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뒤따라 들어왔죠. 어머니, 이제 저희랑은 따로 사세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곳 알아봤어요. 역 근처 원룸인데 깨끗하고 어머니 혼자 사시기 딱 좋아요. 미정은 이미 다 정해놓은 듯 했습니다. 관리비 같은 건 저희가 드릴게요. 생활비도 매달 드릴게요, 아들. 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그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서 서로한테? 네.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사시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눈치를 보게 만든 건 누군데. 이제 와서 눈치 안 보고 살라니요, 그래. 알겠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미정이 물었지만 눈빛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번 주말에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마음은 정해진 것을요. 아들과 미정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까지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장롱 깊숙이 보관해뒀던 낡은 봉투 하나, 그 봉투 속엔 남편이 남긴 시골 방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죠. 순아, 이것 봐. 낡은 봉투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평에 있는 밭이야. 당신 명의로 해뒀어. 왜 제 명의로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있어,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린 평생 함께 살 건데. 남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혹시라도 힘든 일 생기면 이게 당신 힘이 돼줄 거야.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도 꼭 간직해,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는 그저 잡초만 무성한 시골 밭이라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마음이 담긴 종이 한 장이 위로가 됐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 힘든 일이 생겼네요. 저는 그 문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30년을 살던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아들을 키웠고 손자를 돌봤고 수많은 밤을 보냈는데 이제 떠나야 하는구나. 할머니, 어디 가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민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없으면 난 어떡해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웃으며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안 가. 민수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약속할게. 민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산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미정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었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도 건강해라.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30년을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새로 이사 간 곳은 역 근처 낡은 다세대 주택 원룸이었습니다. 4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죠. 하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었으니까요. 짐을 풀다가 그 낡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정순 세 글자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혼잣말이 빈 방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죠. 저는 그 문서를 서랍 깊숙이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오직 저 자신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한편의 작은 반찬 가게 자리를 얻었죠. 보증금도 얼마 안 됐고 월세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국물 좀 더 주세요. 어머니 손맛이 진짜 그립네요. 내일도 올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눈치만 보였는데
여기서는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 시작했어요. 혼자 사세요? 네, 아이고. 우리 같네요. 나도 혼자 살아요. 그렇게 김 사장님과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처지였죠. 정순 씨, 점심 같이 먹어요. 그럴까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큰 게 문제예요. 커서 효도할 줄 알았는데 집만 된다니까요. 김 사장님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많아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래도 서운하긴 하네요. 서운하죠.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죠. 김 사장님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방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서운함보다는 담담함이 더 컸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언제 올 거예요? 이번 주말에 갈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이야. 민수와의 통화만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했지만 미정은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반찬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단골 손님도 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멸치볶음 있어요?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볶았어요. 하나 주세요. 우리 애들이 어머니 멸치볶음 진짜 좋아해요. 고마워요. 많이 담아드릴게요. 이런 대화들이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역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양평군 일대입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양평이라고요? 남편의 밭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 확정 시 최소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랍에서 그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양평군 오면 오리 주소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땅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당신, 이걸 알고 계셨던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관련 상담을 받았죠. 어머니, 이 땅 정말 본인 명에 맞으세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 남편이 제 이름으로 해뒀어요. 최근 개발 호재로 이 지역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얼마나요? 현재 시세로는 대략 50억 정도 됩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억이라고요? 그 잡초만 무성하던 밭이요? 개발 확정되면 더 오를 겁니다. 지금도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물로 내놓으시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은행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0억이라니.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저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죠? 남편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제가 언젠가 혼자가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오후 다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땅을 팔겠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매수자 찾아드릴게요. 일주일 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제 통장에 상상도 못한 숫자가 찍혔죠. 저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 딱 말인데요. 어떻게 알았니? 등기부 열람하다가 알게 됐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 개발지구로 지정됐다던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그래, 그럼 그 땅이 지금 얼마나 하는데요? 팔았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팔았다고요? 응. 며칠 전에 얼마예요? 얼마에 파셨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아들인데. 저는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 날 내보낼 땐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그 돈으로 이제 편하게 살 거다. 너희 걱정은 하지 마라, 어머니. 그래도 가족끼리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족이지. 따로 살면 남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 사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실은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땅 이야기, 아들 이야기, 모든 것을요, 어머. 정순 씨, 그럼 이제 부자네요. 부자라니요. 그냥 남편이 남긴 거예요. 그래도 대단해요. 근데 아들한테는 안 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요. 그러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미정이 내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함께 왔죠. 어머니, 왜 왔니? 그 땅 얘기 들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건 가족, 재산이잖아요.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재산? 날 내보낼 땐 가족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여유가 없어서 그랬어요. 여유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니?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 같이 살아요. 아들이 나섰습니다. 같이 살자고? 돈이 보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난 너희한테 원망은 없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도 없어. 어머니, 제발요.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내가 보러 갈게 하지만 함께 사는 건 이제 안 된다, 어머니. 그 돈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아들 앞으로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저는 차갑게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앞으로 된 게 아니라 내 명의야. 내 남편이 내 이름으로 남긴 거라고. 그래도 나중엔 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할게,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미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민수 학원비에, 집 대출에 어머니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네. 제발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아,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니? 그건 30년 동안 밥하고 청소하고 손자 키웠어.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 그건 어머니가 해주시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너희가 부탁해서 한 거지. 어쨌든 그 돈은 가족 돈이에요. 가족 돈이라면 왜 날 내보냈어? 그건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 어머니가 그런 땅을 갖고 계신 줄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돈이 보이니까 태도가 바뀐 거였습니다. 저를 내보낸 건 후회하지 않고 돈을 못 받게 된 걸 후회하는 거였죠. 돌아가거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어머니. 다시는 이런 얘기로 찾아오지 마라.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미정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허탈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잘못했어요, 알아.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너 엄마를 왜 내보냈니? 그건 힘들어서, 불편해서, 짐이 돼서.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솔직하게 말해봐.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미정이가 자꾸.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었구나.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정말요? 응. 근데 한 가지만 알아도 네. 엄마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요. 며칠 뒤 저는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돈을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나누실 건데요? 절반은 제 아들 명의로 보내주세요. 네. 어머니, 전액 본인 명의인데 괜찮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요?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기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받은 것도 많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며칠 뒤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아들 명의로 25억이 넘어갔고 복지재단에 같은 금액이 기부됐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통장 확인했니? 네. 근데 이렇게까지 절반은 내 거야. 내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거라고 생각해.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게 잘 써라. 민수 키우는 데 쓰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기부했다네. 내가 받은 만큼 나눠야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그냥 잘 살아라, 엄마. 다시 우리 집으로 와요. 제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볼 수 없었지만요. 아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가 편하구나. 엄마, 자주 연락하고 민수 데리고 가끔 놀러 와라네.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사장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순 씨, 정말 기부하셨어요? 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편해서요. 아들한테도 주셨다면서요? 네. 절반은 줬어요. 정순 씨는 정말 착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그렇게 했는데 미정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해요. 정순 씨는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며칠 뒤 또다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엄마 왔니?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있어요. 엄마를 내보낸 것. 미정이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한 것.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게 엄마 일이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 너도 내 가정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가 기부하신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응? 엄마는 그 많은 돈을 나눠주시는데 저는 엄마한테 방 하나도 못 드렸어요. 됐어. 그런 얘기는 미정이한테도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가장으로서 결정하겠다고.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우리 집으로 와요. 이번엔 제가 책임지겠어요. 아들아, 고맙다. 근데 엄마는 여기가 좋아 왜요? 여기서 엄마는 자유롭거든. 엄마, 너희 집에 가면 또 눈치 보게 될 거야. 엄마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자주 놀러 와라. 민수도 데리고 오고.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엄마가 준 돈 잘 써라. 함부로 쓰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였죠. 한 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가는 법이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민수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여기서 뭐 해요? 할머니는 반찬 장사해. 진짜요? 신기하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깨시피야. 할머니가 직접 절였어. 우와, 맛있겠다. 민수는 모든 게 신기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우리 집 안 와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좋단다 왜요? 우리 집이 더 좋잖아요. 여기서 할머니는 자유롭거든. 자유가 뭐예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야. 민수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좋으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민수야, 우리는 함께 떡볶이도 먹고 붕어빵도 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죠. 할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했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됐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차갑게 대답했지만 미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부하신 거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응, 저는 돈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나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건 내 선택이었어. 남편한테도 혼났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미정아,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아, 정말요? 응.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해해, 어머니. 근데 다시 함께 사는 건 안 될 것 같구나, 왜요? 제가 잘할게요. 한번 깨진 건 다시 붙여도 금이 가는 법이야, 어머니. 제발요, 미정아. 서로 거리를 두는 게 나아. 어머니, 대신 민수는 자주 보내줘. 그것만 부탁할게. 미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 어머니,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의 기부로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받은 것도 많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신문사도 왔고 사진도 찍었죠, 어머니.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은 이해해 줬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훌륭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편해서였죠. 그날 저녁, 김 사장님이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정순 씨, 신문에 났어요. 어머, 부끄럽네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무슨 영웅이에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 반찬 가게에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어머니,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요.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 가족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할머니,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왜 다 같이 왔니? 엄마, 모시러 왔어요. 아직도 그 소리 하니? 아니에요. 오늘은 엄마 모시고 외식하러 왔어요. 외식? 네.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집 예약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더 드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고맙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알았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어머니, 밥이나 먹어. 식겠다. 민수가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저도 할머니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함께 살 생각은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뭐니? 용돈이에요. 매달 드릴게요. 됐어. 엄마는 충분해. 아니에요. 이건 제 돌이에요. 아들아, 엄마가 주신 돈 잘 쓰고 있어요. 민수 교육비 넣고 저축도 하고. 그래, 잘하고 있구나,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정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알아.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래. 잘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가족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았죠.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또다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이 집을 떠났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반찬 가게도 잘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아들 가족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선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김 사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복지재단에서 정순 씨 이름으로 경로당을 짓는데요. 네. 정순 씨가 기부하신 돈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단에서 발표했어요. 정순 경로당이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경로당이라니요. 며칠 뒤 재단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경로당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의 기부 정신을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내년 봄에 준공식 할 예정입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경로당 이야기. 응,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긴. 제가 엄마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도 할머니 자랑한대요. 학교에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목이 메었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저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한 겁니다. 정순 어머니, 우리 시장의 자랑이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 덕분에 우리 시장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그런가요? 손님들이 어머니 보러 오는 경우도 많아요. 주변 가게들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것이 돌아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눈 왔어요. 그러네. 많이 왔네, 할머니. 같이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만들자. 우리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재밌어요. 할머니도 재밌어, 할머니. 저 할머니 닮고 싶어요. 왜? 할머니는 착하고 멋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의 눈 내리는 겨울 오후, 손자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오늘 민수와 눈사람을 만들었다. 행복했다. 1년 전, 나는 쫓겨나듯 집을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서다. 남편이 남긴 선물은 돈이 아니라 자유였다. 일기를 덮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새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어머니, 올해도 건강하세요. 미정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죠. 할머니, 세배 받으세요. 민수가 큰절을 했습니다. 어머, 우리 민수 컸네. 저는 세뱃돈을 줬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가족과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떡국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어머니. 올해는 더 자주 뵐게요. 그래, 자주 와라. 가족들이 돌아간 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거리를 두니 오히려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항상 함께 있는 게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족인 거죠. 봄이 왔습니다. 정순 경로당 준공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순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리본을 자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어머니,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다행이네요.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남편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최고예요. 가족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들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지금이 좋아. 정말요? 응. 정말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고마워. 아들아,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당신 이름으로 경로당이 생겼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켜줘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새 제가 혼자 산 지 2년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정순 어머니 김치 최고예요.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만드셨네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일하니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됐죠. 김 사장님과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순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요. 또요? 지난주에도 먹었잖아요. 괜찮아요. 외로우니까 자주 만나야죠.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나이라 통하는 게 많았죠. 정순 씨, 우리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유롭잖아요. 자식들한테 기대면 서로 힘들어요. 그래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민수는 일주일에 1번은 꼭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도 왔어요. 어머, 우리 민수 또 컸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민수는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숙제 나왔어요. 무슨 숙제?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래? 누구 쓸 건데?
할머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할머니를? 할머니는 착하고 멋있고 다른 사람 돕는 거 좋아하잖아요. 고마워. 민수야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그래. 민수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민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뵐게요. 그래. 올 때 무리하지 말고.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았어.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죠. 미정도 변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죠.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고맙다.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맛있겠다. 예전처럼 날 선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태도였죠.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이제 그만 얘기하자. 아니에요. 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거예요. 미정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어머니, 이제 잘하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계절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죠. 저를 내보냈던 바로 그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유로운 삶도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가을 오후 정순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관리자 분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들 잘 지내시나 봐서요. 덕분에 모두 행복하게 지내세요.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죠. 여기 편하세요? 아이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여기 와서 친구들도 생기고 참 좋아요. 정순,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기부한 돈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니요. 어머니, 다음 주에 어르신들 생신 잔치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꼭 갈게요. 경로당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한 일이에요. 보고 계시죠?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죠.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쫓겨나듯 집을 떠났습니다. 서럽고 외롭고 억울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떠남으로써 저는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며칠 뒤 아들 가족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엄마가 혼자 사신 지 2년 되는 날이에요. 어머, 그랬구나. 저는 깜빡했는데 아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행복했어. 정말요? 정말 아들이 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니?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 사진첩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찍은 거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 민수와 함께 있는 모습, 경로당 준공식 사진. 언제 이렇게 엄마 몰래 모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할머니. 울지 마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 울어, 할머니,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떨어져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저는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문을 열자 김 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정순 씨. 혼자 있기 뭐하니까. 같이 있어요. 사장님. 나도 혼자거든요. 같이 있으면 덜 외롭잖아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순 씨, 우리 내년에도 건강하게 지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정순 씨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사장님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했죠. 새해가 또다시 밝았습니다. 민수가 세배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민수도. 할머니, 저 올해 5학년 돼요. 어머, 벌써 그렇게 컸어?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될 거예요. 민수는 이미 착한 아이야. 더 착해질 거예요. 민수의 밝은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올랐죠. 정상에 오르니 마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참 예쁜 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여보,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행복해요.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저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제 인생을 사는 자유요. 산에서 내려와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새해 인사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정순,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요. 아니에요. 다 함께 만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기쁨이구나 생각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2년이 지났다. 처음엔 서러웠지만 지금은 감사하다. 떠남으로써 나는 진짜 나를 찾았다. 가족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 거리를 두니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란 함께 살아도 마음이 멀면 타인이고 떨어져 살아도 마음이 닿으면 가족이라는 것을 일기를 덮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죠. 저는 민수를 데리고 꽃 구경을 갔습니다. 할머니, 꽃이 정말 예쁘다. 그러게. 올해는 유난히 예쁘네. 할머니, 저랑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지금. 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정말요? 응. 민수랑 함께 있으니까. 저도 할머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민수야, 할머니가 하나 알려줄게. 뭐예요? 사람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 어떡해요? 마음이 자유로우면 돼. 자유요? 응.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그럼 그게 행복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뵐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래.
와라. 엄마, 요즘 행복하세요? 응. 아주 행복해. 다행이에요. 너도 행복하니? 네. 엄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진짜 가족이 뭔지요. 아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행복해서 나온 웃음이었죠. 어느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죠. 여보, 보고 있어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선물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돈이 아니라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로 저는 진짜 저를 찾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석양이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밤이 오고 있었죠. 내일도 좋은 날이겠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준아, 잘 지내고 있구려네. 여보, 당신 덕분에요. 아니야. 당신 스스로 잘한 거요. 고마워요. 나도 고맙소. 당신을 만나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요. 가족이란 멀리 두면 시들고 곁에 두면 다시 피어나는 꽃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둬야 더 아름답게 피어나기도 하죠. 낙엽은 떨어져야 뿌리로 돌아가듯 가족도 한때 흩어져야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돈보다 귀한 건 마음이 닿는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짐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저 정순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닿으셨나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사연 담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